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면서 개장 전 전략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LG전자가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해상풍력 1위인 지멘스 가메사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됩니다. 조정 단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내 석유 회사들이 고유가로 인해 초호황을 누리자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 환수 일명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비금속 광물업종 상장사와 1차 금속업종 상장사의 주가가 각각 31.3%, 19.4%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미르엠이 출시 이후 단기간 구글 매출 톱10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는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LG전자 본격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살펴볼 텐데요. 전기차가 크게 완성차와 배터리 또 충전으로 세 섹터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텐데 LG가 충전 시장에서도 속도를 낸다면 에너지 솔루션, 이노텍과의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요?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국내 유망 전기차 충전 업체죠.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LG전자는 어제 GS에너지 그리고 GS네오텍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인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라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이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LG전자가 지분 60%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애플망고는 LG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GS와 GS네오텍 같은 경우는 각각 34%와 6%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이번에 인수되는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완속 충전기 그리고 급속 충전기 모든 부분 그리고 가정 및 그리고 상업용 모든 공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충전기 개발 역량을 내재화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LG 디지털파크 여기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가정, 쇼핑용 그리고 호텔,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GS와 공동 인수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됐고요. GS에너지는 작년부터 잘 아시는 대로 국내 충전 사업자 GN텔과 함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합작 법인을 이제 출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LG전자는 애플망고 인수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진출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충전 관제 기술을 더해서 이번 인수로 충전기 개발 역량까지 확보하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공급업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VS 사업부 그리고 램프,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 전장 사업에 더해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까지 진출하면서 미래 전기차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어쨌든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워낙 시장 급락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일제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이슈에 따라 관련 종목 안에서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종목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은 이슈로서 뜨는 거는 있지만은 저는 LG전자가 애플망고 지분을 좀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적극적으로 가나라는 생각 좀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조금 애플망고에 대한 기업을 좀 찾아봤는데 네. 많이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설립된 법인이었고 좀 특이점이 있으면은 특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충전 커넥터랑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이제 발열에 대한 온도 제어 센서 이 부분이 좀 제어부를 통해서 좀 전기차 충전에 대한 발열을 좀 잡는다. 이것에 대한 좀 LG전자가 꽂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애플망고를 좀 찾아보니까 일반 AC형 완속 충전기랑 DC형 급속 충전기 시장이 있는데 완속 충전기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밥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충전하는 집밥이라고 그러는데 이 AC형 완속 충전기가 애플망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완속 충전기를 구매를 하려면은
다른 브랜드를 좀 찍어서 나가는데 제조사는 이제 애플망고로 찍혀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공용 충전기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가 아 그래 그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슈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의 애플망고 인수 뉴스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실적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사실 해상풍력 터빈은 국내 업체들이 독자적으로만 기술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실적 제일 잘 찍히는 두산이 세계 1위 회사랑 손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죠. 지멘스 감회사 이제 SGR이라고 하는데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단 참고로 SGR이 같은 경우는 독일의 지멘스사와 이제 지멘스의 자회사죠. 자회사이고 지멘스의 풍력 부분 그리고 스페인의 풍력 회사인 감회사가 합병해서 지난 2017년도에 출범시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19.4기가와트의 공급 수력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 해상풍력 단지 그리고 30메가와트급 탐라 해상풍력 그리고 60메가와트급 서남 남해 해상풍력 등 1단계의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급의 한림 해상풍력이죠. 공급 계약 체결도 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양사는 초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시스템, 부품, 그리고 생산 설치 및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주택 대여, 그리고 전문 관리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SGR이와 두산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생산이나 부품업체 발굴 그리고 육성도 함께 이번에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국내 그 최적화된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 최근에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과연 저점을 잡았는지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말 사이에 원전 관련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SMR 원전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번 뉴스로 풍력 시장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면 1분기 워낙 작년보다 좀 부진해서 2분기도 발표 전엔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로서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풍력 쪽에서 나오는 실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1분기만 해도 한 28메가와트 정도 수주를 해서 완성을 했고 작년에가 59기거든요. 그런데 59기에 한 111메가와트인데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쪽에 좀 보셔야 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원전이죠. 네, 원전이랑 이제 보일러랑 스팀 터빈 그다음에 발전기 쪽인데 일단은 원자로랑 보일러, 가스터빈, 발전기만 하더라도 거의 2기가와트, 3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풍력 쪽은 지금 28메가와트 정도면 정말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작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멘스랑 이렇게 손을 잡았던 게 만약에 한 3기가와트, 4기가와트 이 정도면은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지금 당장 MOU 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이게 얼마나 수주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풍력 쪽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 일단은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그린 텍소노미 EU 쪽에서 발표를 하겠죠. 7월 초에. 그런데 원전이나 천연가스에 대한 그린 텍소노미가 좀 배제가 될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풍력 쪽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면은 CS 윈드나 CS 베어링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전의 관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일단은 EU 쪽에서 저는 7월 초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게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U 시장도 많이 공략을 하고 국내에서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밝혔기 때문에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 쪽에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월 초에 이제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는 이미 좀 뉴스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뉴스에 따라서 한번 움직임을 지켜보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국내 정유사들의 횡재세 도입 검토 소식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정제 마진으로 먹고 사는 정유사들이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류세 내려도 휘발유값 안 떨어지니 일각에서는 뭐 유럽처럼 우리도 정유사들에게 횡재세 부과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온 것 같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름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유가 덕분에 이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석유 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이제 세금으로 환수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횡재세라고 부릅니다. 일단 국내 정유사들이 향후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에 난색을 좀 표명하면서 정치권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원내대표들이 관련 방안에 대한 멘트를 했습니다. 실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 같은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초강세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가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체크해보면 SK이노베이션은 1조 6,491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S-오일은 1조 3,320억 원, GS칼텍스는 1조 812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7,045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사의 영업이익 전체는 4조 7,668억 원인데요. 이번에 작년 동기보다 무려 2조 579억 원이나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제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과 비슷한 호실적 수준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 해외 케이스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영국의 경우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고요. 이를 재원으로 가계에 약 한 2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건 일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영국의 석유와 가스, 요즘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정상화되게 되면은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민주당도 이윤율이 10%가 넘는 정유회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21%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어떤 그 긴장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처럼 호실적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수익성 악화에 대한 가능성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은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도입이 가능성이 클지가 좀 가장 궁금한데 아직 횡재세 도입 검토 소식이지만 계속해서 이 이슈가 불거지거나 뭐 실제로 횡재세가 도입이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악재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뭐 배당까지 이어질 배당을 뭐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것에 대한 뭐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까지 이어지는데 그거 줄어들 수 있으면은 배당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저도 뭐 이게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조금은 그 도입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과거에 이제 마이너스 유가였던 적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그때는 이제 지원금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뭐 초과 이윤에 대한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야 되냐. 그게 첫 번째고 일단은 이게 영업이익은 정말 많이 찍혔지만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8천억 원 정도. 왜 그러냐면은 재고평가 이익이죠, 결국에. S-오일이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 다죠. 뭐 대부분 정유사들은 이제 재고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재고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샀던 재고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걸 이익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재고평가 이익인데 실제로 이제 S-오일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8,700억이 찍혔어요. 그러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일단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제마진 개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일단 3월 달에 투자를 한 게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2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횡재세는 좀 도입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빠르게 살펴보죠. 통신사들의 치열한 자율주행 각축전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사물통신 기술에 강점이 있는 통신 3사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KT에서도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연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T가 시민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자율주행차 사업 분야에 협력을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경기도 안양 시내버스 기업과 몇 군데 기업과 같이 MOU를 체결했는데 아직 MOU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런 걸 기반으로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사각 지역의 자율교통 셔틀을 운행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은 이미 전기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뿐 모든 이런 운송기구에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사실 KT는 성장성, 배당 매력에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KT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샀거든요. 근데 코스피 시장을 다 던지는 와중에 KT는 유일하게 좀 사는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좀 수급적인 불균형 때문에 오히려 KT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5G가 점차 좀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이익이 지금 21년도 12월 대비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2배 이상 실적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T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버텼지만 추후에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 전략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지금 또 하락 전환을 했는데 대표님 전략 챙겨가 보죠. 네,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일단 최대한 지난주에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요. 보수적인 시각을 일단 유지를 하고 정석 투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용희 수석님의 전략과 전망은 조금 길게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금요일 시장에서 오늘 시장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시호가에서 굉장히 많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 초반 시작하기 전에는 그것을 다 들어올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많이 겁먹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동시호가 보시면 이게 무슨 지수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공포 심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하다 보면은 싼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기준이죠. 그러면은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기준으로 좀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자분들은 지금 손절을 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09년에 환율이 1,300원 돌파했을 때는 달러 지수가 그 당시에 한 80 정도, 88포인트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0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로서 그냥 원화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달러를 사야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율적인 측면에서 1,300원이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너무 그 당시보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일각에서는 싼 주식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사자, 게임주 사자,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는 업종 특별 섹터가 있나요? 전 최근에 이제 의약품 섹터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